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꼭 있죠? 월급은 300만 원인데 원룸 살면서 주차장하는 번쩍거리는 BMW나 벤츠 세워놓는 사람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고 혀를 찢찢 차면서 말하잖아요. 야, 쟤는 내일이 없나 봐. 저러다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지. 자, 근데 사실 말이야, 우리가 한심한 카푸어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 중에 사실은 누구보다 치밀하게 성공의 사다리를 설계하고 있는 천재적인 투자자가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이수야, 자동차는 사자마자 가격 뚝뚝 떨어지는 감가상각의 끝판왕인데 그게 무슨 투자야? 라고 소리치고 싶죠? 잠깐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가졌던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아끼고 아껴서 통장에 넣어둔 그 5천만 원보다 누군가의 중고 포르쉐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난 소래 어린이집 신나는 한반 이수야. 난 카푸어가 사실은 현명한 투자자일 수도 있는 부자들의 역발상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남들 시선 무서워서 아반떼 타면서 속으로는 성공하고 싶어 밤잠 설치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해볼까? 보통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TV 나와서 뭐라고 해요? 사회초년생은 절대 차 사지 마라. 차는 사는 순간 20% 손해다 라고 하죠. 자, 봐봐. 이건 정말 평범하게 가난해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소리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자동차의 물리적 가치뿐이야. 쇠뭉치가 낡아가는 것만 계산하는 거지.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동차의 사회적 레버리지 가치와 심리적 확장성을 계산해요. 자동차를 이동수단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고속 엘리베이터로 보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 공부 좀 해보자고. 실제로 대한민국 상위 1% 고소득자들의 차량 구매 패턴을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놀라운 게 뭔 줄 아나? 그들은 차를 현금으로 사는 경우보다 리스나 렌트를 활용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아요. 왜 그럴까? 돈이 없어서? 아니, 기회비용 때문이야. 예를 들어볼게. 1억 원짜리 차를 산다고 치자. 케이스 A, 평범한 사람. 1억 원을 현금으로 다 내고 차를 사. 내 통장 잔고는 0원이 되고 차는 5년 뒤에 4천만 원이 돼. 6천만 원을 그냥 날린 거지. 케이스 B, 부자의 역발상. 1억 원 중 2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걸고 리스를 해. 남은 8천만 원으로 연수익률 15% 정도 나오는 사업이나 자산에 투자해. 5년 뒤면 이 8천만 원은 복리로 약 1억 6천만 원이 넘게 불어나 있어. 리스료로 나가는 돈을 투자 수익으로 상쇄하고도 내 자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야.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라면 연간 최대 1,500만 원 차량 유지비 포함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해. 소득세율 35% 구간인 사람이 1,500만 원을 경비 처리하면 앉은 자리에서 세금 525만 원을 아끼는 거야. 이건 사실상 국가가 내 차 기름값을 대주는 거나 다름없지. 근데 말이야,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야. 부자들이 비싼 차를 타는 더 무서운 이유는 심리학에 있어. 경제학에는 신호 이론, 시그널링 티어리라는 게 있거든? 쉽게 설명해 줄게. 네가 만약 5억 원짜리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하러 나갔어. 한 명은 낡은 경차를 타고 왔고 한 명은 깔끔한 제네시스나 벤츠를 타고 왔어.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가겠어?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람의 뇌는 0.1초 만에 상대방의 지불 능력과 성공 여부를 판단해버려. 비싼 차는 나는 이 정도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레버리지 도구인 거야. 이걸로 5억짜리 계약 하나만 따내면 차값 1억 원은 이미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도 넘는 수익이 되는 거지. 카푸어처럼 보이는 누군가는 사실 이 이미지 레버리지를 이용해 인생 역전한 판을 노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이수야,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거지 나 같은 직장인한테는 그냥 헛소리 아냐? 자, 봐봐. 내 말이 그 소리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차 사는 건 당연히 망하는 길이지. 내가 말하는 건 전략적 카푸어야. 단순히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을 바꾸고 내 스스로의 한계를 높이려는 결단이 있냐는 거지. 경차를 타면 기름값은 아끼겠지만 네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름값 걱정하는 사람들 뿐일 거야. 하지만 네가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기 시작하면 네가 듣는 정보의 질과 기회의 크기가 달라져.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의 레버리지야.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부를 쌓는 과정은 낚시랑 똑같아. 평범한 사람들은 낚싯대를 하나 더 사기 아까워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으려 해. 낚싯대는 비싸고 금방 고장나잖아 라면서 말이지. 하지만 부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최고급 모터보트를 사. 보트 할부금이 무섭긴 하지만 그 보트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면 맨손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참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거든. 자동차는 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더 멀리 더 큰 고기를 잡으러 가게 해주는 보트 같은 존재야. 단순히 타고 다니는 쇳덩이가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버는 그릇을 키우는 게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야. 바로 가난한 생각, scarcity mindset이야. 나는 이것밖에 못 버니까 아껴야 해 라는 생각이 네 뇌를 지배하는 순간 네 수입은 거기서 멈춰버려. 하지만 전략적 카피어들은 풍요의 마인드셋을 강제로
주입해 매달 나가는 할부금 150만 원이 무서워서라도 더 치열하게 뛰고 더 높은 수익을 낼 방법을 찾거든.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평소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크리에이티브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할부금이 독이 아니라 네 인생의 엔진을 돌리는 강력한 연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수가 딱 정해줄게. 너도 전략적 카푸어가 되어 부자의 궤도에 올라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순서대로 해. 나의 레버리지 목표를 정해. 단순히 하차감이 목표라면 사지 마. 이 차를 통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기회를 잡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봐. TCO, 총 소유 비용을 계산해. 할부금만 보지 말고 세금, 보험료, 감가상각까지 다 계산기 두드려봐. 네 수입의 몇 %를 이 미래 투자에 쓸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감가가 끝난 중고 명차를 노려. 신차는 비닐 뜯는 순간 돈이 날아가. 하지만 3, 4년 지난 중고 명차는 가치는 여전한데 가격은 반값이야. 부자들은 남이 낸 감가상각비를 비웃으며 알짜를 챙겨 차를 수익 창출 도구로 연결해. 주말에 의전 알바를 하든 차를 활용한 컨텐츠를 만들든 비즈니스 미팅에 적극 활용하든 어떻게든 차가 돈을 벌어오게 만들어. 소득의 한계를 부숴. 할부금 때문에 허덕이지 말고 그 할부금을 내고도 남을 만큼 내 몸값을 올리는 데 집중해. 차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일 뿐이야.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야. 돈을 통장에 가둬두기만 하는 건 돈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돈은 흘러야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쓰일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생겨. 남들이 카푸어라고 대웃는다고? 신경 쓰지 마. 그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나를 때 너는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는 거니까. 다만 명심해. 준비 없는 허세는 독이지만 치밀한 계산 끝에 내린 결단은 네 인생을 바꿀 신의 한 수가 될 거야. 오늘 이 영상이 네 막막했던 인생 설계에 새로운 시각을 줬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줘. 다음번에는 은행원들도 절대 안 알려주는 진짜 부자들의 대출 비밀로 돌아올게. 넌 할 수 있어. 넌 이미 남들과 다른 길을 걸을 용기가 있는 멋진 투자자니까. 다음에 봐.